그럼 세 번째로 중국에 오게 되면 어쨌든 이제 미리 오시든 해서 집을 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 구하기 관련해서 이제 제일 또 당사자들이시기도 하니까 집 구하기 이 부분을 우리 그럼 정지영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반대로. 네. 저는 여기 처음에 와서 집을 구할 때 일단은 제가 중국어도 안 되고 아무래도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생활 측면에서나 교육 측면에서나 아니면 친구 측면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왕징에다가 집을 구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집 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뭐 비자랑 비슷한 얘기인데 회사하고 부동산하고 해서 그냥 전체적인 처리를 하고 저는 그냥 가서 이 집이 좋다 안 좋다 이 정도만 본 거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상의 것은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주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 그렇게 왕징의 집을 얻으니까 털리는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을 살고 좀 중국어도 배우고 싶고 더 좀 한국 사람 없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조금 벗어났는데 아주 조금 벗어났죠. 리두 호텔 조금 바깥으로. 근데 확실히 아이들이 크면서 힘들더라고요. 뭐 학원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음식 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측면에서 힘들어서 지금은 이제 그 왕집 밖에서 5년 살고 있는데 내년에는 다시 들어올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집 구할 때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은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부동산에서 중간에 해도 그러니까 집주인이 정말 그 대화가 잘 되고 이렇게 조금 배려심이 있거나 이런 집주인을 만나면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평화롭게 저희가 거주라는 게 사실 평화롭게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데 집주인이 너무 까다로우면 저 아는 분들 보면은 한 8개월 됐는데 갑자기 뭐 계약서 상관없이 나가라고 한다거나 굉장히 그 12개월 다 채우고 나갈 때 그 꼬투리를 많이 잡아가지고 뭐 조금 이렇게 디파짓 한 거 야진을 조금 더 뗀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아서 굉장히 골치 아파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5년 사시면서 뭐 이사를 한 6번, 7번 하신 분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 맡기는 거는 좋은데 그 실제 이제 집 상태 보는 걸 우리가 하듯이 집 주인도 한번 보는 것도 물론 대화가 안 되면 뭐 중간에 그 통역할 수 있는 사람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죠. 돌아가지 말고. 우선 집을 구하실 때 첫 번째는 지역을 선정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뭐 처음 오시고 아이가 어리다 그러면 굳이 왕칭 말고 다른 곳을 권하고 싶어요. 그래야지만 좀 더 중국을 배울 수가 있고 뭐 중국어도 늘 기회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고 그다음에 학생이 좀 이게 학년이 높다 싶으면 학원 문제라든지 그런 게 과외 선생님이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왕칭에서 사시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집을 구할 때는 여기 뭐 부동산이 더 대부분 다 소개를 해주고 하니까 주변에 이제 여기 한국 분들이 그래도 서비스도 그렇고 괜찮게 거래하는 부동산이 어딘지를 우선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그런 부동산을 이용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집을 구할 때 한국처럼 전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뭐 1년 계약이고 렌탈이라는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집을 보실 때 좀 더 그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장 첫 번째 볼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결로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현상이 그거는 살면서 수리가 도저히 안 되고 해도 되게 번거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신경 써서 보시고 그 다음에 뭐 그리고 이 가격에 이 집이 맞는 집인지 부동산에서 조금 뭐 이렇게 약간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조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이 이 가격에 합당한지 그런 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보시려면은 뭐 수압 같은 것도 체크를 하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뭐 가구 같은 것도 하나하나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 우리 집 가격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 가전제품이나 그런 것들도 대부분 또 뭐 요즘엔 중국 가전제품도 잘 나오지만 한국 분들은 한국 가전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처음 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집 구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내가
그 가격만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주인한테 요구를 하고 바꿔달라고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은 구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다른 의견. 저는 이제 앞에 두 분이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뭐 집을 이렇게 안을 꼼꼼히 살피고 이런 부분들은 다들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여기 집을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집을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만의 노하우라고 하면 별건 없어요. 별건 없는데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집이 나오게 되면 한참 기간을 두고 해야지 좋은 집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북경에 살다 보니까 이게 월세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매달 돈을 내니까 집을 빨리 구하면 구할수록 비싼 집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날짜가 만약에 이사 날짜가 한 달이 남았다 그러면 한 달 내에 집을 못 구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막 이제 어머님들은 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불안하죠. 이러다 들어갈 집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데 사실상 한 달을 남겨놓고 집을 구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싸게 집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코 나쁜 집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새로 나오는 집들이 월세라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간을 두면 둘수록 가격은 상승되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게 일주일 전에 구해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봤던 집은 이미 나가고 없을지라도 새로운 집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임대가 계속 나오니까 너무 급하게 초조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좀 여유를 가시고 3일만 해도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구하시면 오히려 가격을 흥정하실 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하실 때에도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격이 조금 세다 싶으면 그때는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하고 어떤 가격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불가능할 때는 저희가 월세가 복비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한 달치 월세가 복비로 들어가거든요. 부동산에. 말해도 되는 건가? 아유, 괜찮습니다. 한 달치가 복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측에서도 손해는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집주인하고 조율이 안 되면 부동산하고 조율을 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한 달치 월세에서 내가 요구하는 부분을 조금 더 부동산에다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그쪽에서 손해가 나지 않는 한은 일단은 고객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원하는 걸 어느 정도는 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집을 구하시고 그리고 가격이 나하고 조금 안 맞을 때에는 집주인하고 조율을 해보고 그게 불가능하면 부동산하고도 조율을 해보는 방법도 있으니까 부동산하고도 조율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계약을 할 때 가끔 부동산에서 집주인 측에서 이제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자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이렉트로 하시면서 아무런 조건을 안 내세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이렉트로 할 때는 그만큼 세입자들은 부동산에서 이렇게 봐주는 그 편의를 배제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하실 경우에는 집주인하고 가격 조율을 하시고 가격 조율이 안 될 때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꼭 부동산을 끼고 하는 게 사실 거기 사는 동안은 모든 걸 다 봐주니까 편리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가격 조율이 된다라고 하면 꼭 부동산을 끼지 않아도 되는 게 요즘은 관리사무소에 전화만 하면 그 수수료라고 해야 되나? 수고료를 한 10원, 20원만 주면 관리사무소에서도 다 해줘요. 부동산에서 와서 고쳐주는 걸 관리사무소에서도 다 와서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주인하고 다이렉트로 가는 게 어떤 걸 따져봤을 때 그게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이렉트로 하셔도 부동산을 혹시나 이제 안 끼고 하면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불안해하지 마시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모든 거 다 해줘요. 하다못해 형광등 바꾸는 것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관리사무소에 또 의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홍 위원님 처음 오시는 분들은 바로 중국 부동산을 끼고 하기가 조금 두려움도 있으시고 하니까 처음 한 1년 정도는 원진에 주변에 물어보면 이제 어떤 부동산이 좋다는 걸 소개를 시켜주실 거예요. 그런 부동산하고 거래를 하시다가 추이를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부동산도 한번 기웃거려 보다가 이렇게 정보를 얻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 한국에 사시다가 사실은 여기서 집을 구하면 저희는 이제 올 때 남편이 이제 집을 저희는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왔는데 남편이 가전이든 가구든 모두 빌트인이 되어 있다고 해서
한국은 사실은 저희 짐을 들고 이렇게 통째로 이사를 하고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빌트인이 있다고 해서 저는 사실은 가전이나 가구 부분을 많이 놔두고 왔는데 사실은 와서 보니까 그 질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파트 구조나 아니면 내부의 가정 가구의 질이 썩 훌륭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뭐 책이라든지 특히 아이들은 책이라든지 뭐 가전이라든지 가구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거는 들고 오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집을 만약에 이제 구해서 들어간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결로 현상을 꼼꼼히 살펴야 되고 저는 또 누수 예,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눈에 띄는 하자는 어쨌든 사진으로든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야진이라는 돈이 묶여있기 때문에 주인 그러니까 꼭 객관적인 자료 이게 증거가 아니어도 주인 감정상의 변화로 인해서도 야진을 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증거로 좀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지금은 저희 올 때는 집을 이렇게 여러 개 보고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지금 한국의 전세난처럼 여기도 월세난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이 나오자마자 나가버리고 그리고 계속 재계약을 해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집값이 오르니까 나가봤자 어느 지역을 가든 더 오른 값에 지금 내 집만한 거를 못 구한다는 그런 불안감들이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부동산 직원하고 약간의 뭐 레고를 하든 아니면 집주인하고 레고를 하든 그건 이제 집값에 따라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뭐 2만 원 이상의 집을 구한다. 그 정도면은 뭐 가전이나 가구를 딜을 할 수 있지만 뭐 만 원 이하에서 내가 구해야 된다. 이 정도면은 부동산이든 뭐 집주인이든 구체적으로 인터넷비라든지 1년치 아니면 주차장 요금 1년치라든지 요 정도 선에서 딜을 해보시는 게 실질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이건 어떤가요? 중국 부동산, 네, 다 중국 부동산이지만 한족 부동산, 그리고 여기 교포분들 부동산, 또 한국 부동산 뭐 이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중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하고 나면 그 1년 동안 계약 기간 동안 어떤 고장 나거나 수리가 되거나 할 때 서비스 부분을 잘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언어적으로도 조금 뭐 문제가 됐을 때 그 저희의 의견을 내세우고 할 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은 한국 부동산이나 교부분의 부동산을 이용을 하면은 그 계약 기간 동안에 고장 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새로 오시는 분들은 후자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개념이 좀 다르더라고요. 중국 부동산과 교포분이 운영하시는 부동산이 중국 부동산은 계약만 성사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까지만이 본인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서비스 부분은 이제 거의 없고 교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후에 계속 유치를 하시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는 한편 딱 보면 중국 부동산, 한쪽이 운영하시는 부동산은 아무래도 그냥 편가르기를 단순하게 편가르기를 한다고 하면 집주인 편, 왜냐면 나갈 때 야진 같은 중국인들끼리 집주인 편을 많이 들어주더라고요. 그 반면에 교포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세입자가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세입자가 또 이 부동산을 끼고 구하기 때문에 세입자 편에 많이 서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야진을 받을 때 보면. 의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 왔을 때 교포분들조차도 그때는 많이 그러니까 중국인들처럼 그 약속 같은 거 잘 안 지키고 예, 와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 등이 하나 고장 났어요. 와주세요 하면은 그냥 처음에는 빈몸으로 오세요. 이렇게 AS 하시는 분이. 그러고 나서 상황을 보고 아 뭐가 필요하겠다 하고 연장을 갖고 오세요. 하다 보니 다른 게 또 필요해요. 그럼 또 가서 하시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성향을 파악을 하셨는지 어쨌든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의 도구를 갖고 오시고 시간도 대체로 잘 지키시고 그런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세월 동안. 아, 예. 네, 여기 이제 하나 이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그 부동산 입장에서는 이제 자주 옮겨야지 이제 수수료가 생기니까 그걸 그 집 주인이 원하든 안 원하든 중간에 자꾸 그렇게 그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약을 하실 때는 집주인하고도
가능한 자주 대화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장기간 마음에 드시면 1년 단위로 하시더라도 아니면 2년 단위로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서 또 그냥 중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사람 사는 곳이니까 집주인하고 명절에 조그만 거라도 서로들 인사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잘 여기서 적응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또 네 분이 전부 다 회사에서 다 되게 정리가 되는 거여서 일단 직구하기 이 부분도 일단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국어 배우기는 일단 이건 좀 아니겠죠. 자, 세 번째 직구하기 마쳤고요.